안녕하세요. 오늘의 박스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의 박스 발견은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자기 무슨 영화 리뷰냐고 하실 텐데 사실 영화 리뷰라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다에 나온 이병헌을 비롯한 주인공들이 다니는 회사가 제지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지회사와 그 종이가 영화의 중요한 배경이 되죠. 종이하면 또 박스맨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화 내용은 거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은 2005년에 미국에서 나온 X라는 소설입니다. 상당한 관심과 호평 그리고 상도 받은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원작 소설의 내용은 1990년대에 한 미국 제지회사에서 이제 산업 자동화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데 제목에 이제 X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끼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정리해고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원작 제목이 훨씬 더 적나라하네요. 그런데 박찬욱 감독도 원래는 영화 제목을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모가지라고 붙이고 싶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조금 잔인한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그 영화 흥행을 고려해서 적당히 지금의 제목으로 협의를 보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아주 간단하게 느낌만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블랙 코미디입니다. 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로 유명한 그 코엔 형제 감독 아시죠? 그 코엔 형제 영화 스타일이 대체로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시리어스맨이라는 영화가 생각났었습니다. 자, 코엔 형제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코엔 형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영화에 숨겨져 있는 그 디테일을 즐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박찬욱 감독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니까 그 반대로 많은 디테일을 즐길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음식도 그렇지만 영화도 산지에서 맛보는 게 제맛이죠. 아무래도 제지업계 종사자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종이를 빗댄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그놈의 종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당연히 저도 그 대사가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놈의 종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땡땡 원단, 뭐 특정 원단이 문제가 많다던가 뭐 땡땡지, 뭐 어떤 종이는 맨날 종이가 터진다 등등 이제 원단 이름과 종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제가 결이 있다고 강의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인간도 종이처럼 결이 있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법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군요. 영화에서 제지회사가 숲을 없애기보다 산림의 유지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제지회사만큼 그 나무가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없겠죠. 그만큼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동에 그 오펙이 석유 관리하는 것처럼 제지회사도 관련 나무와 산림 조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도 합니다. 제지회사는 어느 정도 장치 산업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제지회사들의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직 계열화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제지회사부터 이제 박스 만드는 이제 박스 공장까지 그 박스 만드는 회사까지 각 과정에 있는 그 공장과 회사들이 하나의 회사로 통합 인수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지회사가 과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제조업에 속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인쇄업의 좀 사용화로 종이 수요가 줄어들고 워낙 모든 산업이 이제 변동성이 커져서 우리나라 제조는 전체적으로 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오랜 기간 제지회사에서 잘 근무를 했다가 해고되는 것도 충분히 그럴듯한 현실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박스 분야는 코로나와 전자상거래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한동안 성장을 많이 한 편입니다. 주인공 그 이병헌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종이 중에서도 그냥 종이가 아니라 특수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수지는 예를 들면 그 감열지나 감압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열에 반응해서 종이에 글자가 쓰여지면 이제 감열지, 압력에 반응해서 글자가 쓰여지면 감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특수지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수증 출력할 때 나오는 그 종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뭐 특수지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수지 업체는 한솔재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수지 매출이 특정 시기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제 대사 중에 아가씨 입술은 최상급 아키모토 습자처럼 부드럽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이병헌이 아내인 손예진에게 그 고백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이제 연극적인 대사인데 이 대사에서 언급된 그 아키모토 습자지는 아주 얇고 부드러운 촉감의 종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와시라고 부르는 화질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일본 그 전통 습자지처럼 아주 얇고 섬세하며 만지면 그 촉촉할 정도로 부드러운 종이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참고로 전 세계의 종이 강국은 일본과 독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 종이의 양대 강국인데 사실 제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대체로 일본과 독일이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의 총합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딱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고급 종이도 대부분 일본과 독일 종이고 실제로 품질이 좋습니다. 게다가 장비와 자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일본 장비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본인들이 제지 분야, 종이 쪽 전문가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그런 마음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종이와 박스를 작품 감상하듯이 바라보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박스는 가장 저렴하고 보편적인 산업 디자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욱 감독의 지난 영화인 헤어질 결심에서 그 카발란 위스키가 대대적으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카발란이 다 품절이 돼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하입, 그 프리미엄이 꽤 붙었었습니다. 이번 어쩔 수가 없다에서도 위스키가 제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등장한 위스키는 그 유명한 스프링뱅크 15년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위스키인데요. 카발란이 약간 초보의 위스키라면 스프링뱅크 15년은 그래도 한 중급 중수의 그 위스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스프링뱅크 15년을 마신다면 그래도 위스키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좀 즐기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주관적인 기준이죠. 직관적으로 비교해서 카발란이 좀 라면 같다면 스프링뱅크는 뭐 청진동 해장국 뭐 이런 느낌 정도 된다고 할까요? 아주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 없다를 본 소감은 저는 일단 매우 재밌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들의 영화가 제 취향이기도 하고 제가 블랙 코미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저로서는 크게 웃을 수 있는 장면도 많았고 줄거리, 즉 서사보다는 영화의 부분적인 상황과 장면, 그 미장센을 집중해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이 텐션을 아주 팽팽하게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도 예를 들면 뭐 멜로디 위주가 있고 재즈처럼 변주의 맛이 있는 그런 음악 종류가 있다면 저는 이제 후자, 그 재즈에 가까운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보다 영화의 장면과 미장센을 이렇게 즐길 수 있다면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는 역시나 다들 이름값만큼 정말 다들 정말 잘 하시더군요. 특히 이제 엄혜란 배우의 그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연기로 이렇게 섹시함도 만들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종이 관련 업계 종사자의 관점에서 본 어쩔 수가 없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항상 감사드립니다.